선생님, 아이 아빠가 아이를 뺏어가려고 합니다. 아이는 5살이고요. 결혼해서 사는 동안에 가정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아이 아빠에게 새로운 여자가 생겼고, 두 사람의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갈라서게 됐고, 그동안 제가 아이를 양육해 왔는데, 이제는 그 아이를 뺏어가려고 하네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심각한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뭐 제가 법학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를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거였어요.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이가 엄마 아빠의 어떤 싸움 속에서 이게 본인 스스로 많이 힘들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 앞에서 아빠에 대해서 극단적인 어떤 그 표현들, 뭐 예전에 저희 세대들 보면 뭐 씨도둑질, 뭐 지혜비, 뭐 지혜미, 뭐 아니면 혹은 뭐 처가나 본가에 대한 어떤 저주, 이런 말들, 혹은 아이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이를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표현들을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썩 행복하게 자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쁜 남자 혹은 이 폭력배인 남자한테 내 아이를 맡기시겠어요? 혹은 남편을 뺏어간 도둑년에게 내 아이를 맡기시겠어요? 아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이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빠는 나쁜 사람, 폭력배고 그 여자는 도둑년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아이는 그런 사람들이 키우는 아이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서 끝났지만 그 아이의 엄마와 아빠로서의 관계는 평생을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동정녀 마리아죠. 성경 얘기를 좀 했어요. 이런 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제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이런 상당히 신성모독적으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속된 표현으로 하면 마리아는 혼자 아들을 키운 경우이고, 또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하게 되는데, 마리아에게는 늘 마음속에 있었던 마음이 있죠. 그리고 아기 예수에게 해줬던 말이 있겠죠. 너희 아버지는 훌륭하신 분이야.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래서 너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심어 주었다는 얘기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징기스칸 예를 들까요? 징기스칸의 어머니는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납치를 당하죠. 그리고 거기에 가서 아이를 키우게 되는데, 그러니까 원수의 집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게 됐는데, 그 징기스칸이 어떻게 됩니까? 중국이 가장 큰 영토를 거느리게 됐던 세계 제국을 건설하게 되죠. 만약에 징기스칸의 어머니가 아이에게 부정적인 시각을 심어주고, 아버지에 대해서, 키우는 아버지에 대해서 너는 원수를 갚아야 돼, 언젠간 저 사람을 죽여야 돼, 이렇게 가르쳤다고 한다면 이게 징기스칸의 미래가 바뀌었을까요? 그렇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인간의 감정이 정리가 제대로 되면 좋겠지만, 이제 그게 잘 되지는 않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5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 때문에 나의 분노가 아이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내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너희 아빠와
남자와 여자로서는 끝났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너의 아버지고 너를 여전히 사랑하신단다 라고 가르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혹은 아이를 내가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아이에게 왜곡된 시각 혹은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부정적인 세계관이 형성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남자와 여자로서 관계 형성은 끝났다고 하는 얘기를 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이제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오면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왜요? 그랬더니 아이 때문에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오늘 이 순간부터 아이 때문에 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특히 아이한테 하지 마, 너 때문에 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마라고.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의 행복을 내가 가로막은 존재가 돼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앞으로 그 얘기를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타적인 인간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만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 성직자가 아닌 다음에야 일방적으로 내 삶 자체를 갖다가 남에게 투영시켜서 남을 위해서 나를 던지는 삶을 사는 이타적인 존재는 사실 예수님이나 부처님 같은 분들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간은 저는 불완전하다는 생각들을 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그 남자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지 않는지 먼저 그 판단이 우선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포기할 수 없고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감수해야 될 것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내게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감정이 없다고, 일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혹은 그 사랑이 크기가 거의 없다고 한다면, 그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너 때문에 나는 못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의 용기 없음을 다른 식으로 우회적으로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책임을 아이에게 돌리는 이런 그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그 감당할 수 없는 무게 것들이겠죠. 특히나 5살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스스로의 어떤 독립된 인격들을 배워가야 할 때인데, 그때 자꾸 엄마에 의존하고 엄마의 영향력 안에 두게 되고, 또 엄마 아빠 그걸 소유권을 가지고 싸우게 된다고 한다면 아이의 정체성이 바르게 형성이 될까요? 타인과의 경계, 이 독립된 나, 선택하는 내가 형성이 될 수 있을까요? 타인과 경계가 허물어지고 타인에게 의존하는 삶의 모습이 반복될 수도 있다. 성인이 됐을 때 캥거루족이 되거나 아니면 경계선 성격 장애를 겪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항은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아이를 사랑한다고 하면 내 아이가 어떤 환경에 있는 것이 아이 유리한 것인가를 판단해 보자는 거죠. 내가 무조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는 생각보다도 아빠에게 갔을 때 더 아이에게 상황이 좋은 것인지, 내가 키웠을 때 좋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해보자는 얘기죠. 그렇지만 우선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선택은 무엇인가? 나를 위한 나의 선택은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해서 판단하자는 얘기죠. 가장 아이를 키우는 데서 중요한 문제는 행복한 어머니의 모습, 행복한 어머니의 마음가짐, 혹은 행복한 아빠의 모습과 마음가짐들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 아이에게 그것이 스펀지에 물 스며들듯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5살 아이는 비판적으로
걸러서 걸음망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아빠의 모습, 엄마의 모습을 그대로 담게 됩니다. 지금 내가 분노하고 화내고 저주하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혹은 남의 탓, 아이 탓, 남편 탓하는 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 내 아이에게 그것이 지금 스며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마음을 쓰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들이 아이에게 스며들고 있는 것이고, 그 아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인생의 삶의 모습, 좌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이를 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아이를 먼저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엄마에게만 강요돼서도 안 되겠죠. 그리고 이런 고민들은 아빠도 함께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빠뿐만 아니라 아빠와 혼인관계를 맺고 있는 새 엄마도 마찬가지로 아이의 미래를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는 소유물이 아니죠. 소유권 분쟁을 벌일 이런 대상들도 아니란 얘기죠. 아이는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이를 사랑하신다면 어른들이 현명하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행복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양육 방식이 무엇인가 지금 고민에 들어가야 할 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